26페이지 오늘 경제 파트 할 건데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다 지금.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의 뜻이 뭐냐고? 경제활동의 기본은 일단 경제하고 뭐가 떠올라? 돈을 버는 거, 쓰는 거, 나눠주는 거. 그거를 유식한 말로 바꾸자. 그거를 생산, 분배, 소비.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한다고 했는데요. 재화가 뭐를 말하는 거야? 물건. 오케이, 물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재화야. 그러면 서비스는 행동. 예를 들면 의사의 진료, 또 뭐 간호사가 진료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거, 택배기사가 택배라는 거니까 누군가 자기의 일을 하는 거 있지. 그거를 생산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러면 재화는 물건, 서비스는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뭘 한다고? 밑에 봐봐. 생산, 분배, 소비를 한다고 했는데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기본은 뭐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생산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근데 그거 말고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지? 각자 자신의 직업에 맞는 일을 하면 그것도 생산활동이야. 의사의 진료 행동. 그러면 아이돌 가수는 공연을 하는 거. 그게 자신의 직업이잖아. 각자 자기의 직업에 맞는 일을 하는 행동. 그것도 생산활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가 아주 중요한데요. 분배 별표 5개 칩시다. 분배. 분배하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나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걸 나누는 거냐면 내가 아니지.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 기업은 내 노동을 쓰고 내한테 자기 이윤 중에서 임금을 줍니다. 임금을. 내 돈을 쓰면 뭐를 줄 거야? 이자. 내가 땅을 제공하면 땅에 대한 대가 지대. 오케이. 이런 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분배. 그럼 내가 준 노동, 토지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를까? 소비. 생산 요소. 옆에 펴봐봐. 내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그게 대한 대가를 주는 행동. 이게 분배야.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해서는 뭐를 준다고요? 지대.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 요거 짝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하는 그 밑에 별표 50개짜리 문제.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활동의 주체. 별표 50개입니다. 자, 뭐뭐 나와있지? 가게, 기업, 정부. 요 가게는 우리가 물건 파는 그 가게가 아니야. 무식하게 글자 틀리지 말고요. 가게가 아니고 가게다. 가게. 엄마가 우리가 옛날에 가계부 할 때 그렇죠. 가정경제 가게야, 가게. 그러면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업은 회사, 정부는 뭐 정부인지 안다. 그러면 가게는 주로 무슨, 아까 생산, 분배, 소비 중에서 가게는 뭐를 할까? 소비를 주로 하는 활동을 하죠. 대신에 내가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해서 돈을 벌 거야? 기업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내가 소비 활동을 할 거야. 그래서 아까 집에서 나와서 일하러 간다 이가. 그러면 가게에서 기업에다 뭐를 제공하는 거지?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할 거야? 물건을 만들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그럼 돈 벌겠지? 그걸로 내한테 분배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부는 이거 두 개를 다 한다 보면 돼. 정부가 생산하는 것들은 주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보자. 가게는 소비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데요. 소비는 어떤 소비가 제일 좋은 건데? 합리적인 소비가 우리 어떤 소비인데? 돈 절약하는 거. 절약만 하는 거 좋아. 자, 오늘 물건 값 난 이거 원래 이거 500원짜리인데 내가 저 합성동까지 가가지고 골골 골라갖고 300원 주고 샀어. 난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잘했지. 500원짜리 300원 샀으니까. 그지? 500원 아꼈어요. 그럼 200원 아껴서 잘한 거지? 버스 요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버스비 들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3시간을 돌아다니는데 딴 일에서 3시간 동안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맞아. 그러면 결국은 잘한 게 못한 게가.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돈이 얼마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는 뭐라고? 비용이었어. 근데 내가 말하는 비용은 이제 비용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기회비용. 기회비용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기회비용 일단 들어놓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단순하게 돈을 작게 줬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가게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좋아. 기업은 뭐를 해야 좋은 거야? 기업은 어떤 걸 하면 좋노? 어떤 기업이 잘하는 기업인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이가. 기업이 돈 버는 걸 뭐라고 하지?
이윤을 추구한다. 이익이 아니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윤을 제대로 얻는 게 기업이 잘하는 거지. 맞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 봐봐. 그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표 나오는 거 있지. 요게 사회 빵점만 맞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봐봐라. 경제 주체 세 개가 뭐라고?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요. 민규야, 네 손을 치워야 보이겠는데. 팔을 치워야 보이는 거기. 그렇죠, 거기.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A, B, C로 적어놨을 때 어디다 가계를 쓸 거냐? 가계표는 어떻게 할 거야? 가계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노? 나오는 놨을 때 노동이 나와야 되고 토지가 나오고 자본이 나와. 그게 나와서 들어가는 데가 뭐라고 적혀있노? 기업. 자, 기업은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는 위에 뭐라고 적혀있지? 해찬 뭐라고 적혀있노? 노동에 대해서는? 예. 노동에 대해서 뭐가 적혀있습니까? 임금.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 그러니까 짝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살표 가는 거 오는 거. 여기가 가계. 이 순서 바뀔 수도 있어. 노동이 나오는 게 가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적혀있노? 공공재. 재화를 생산하긴 하는데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이 필요한 공공재를 만들어. 그리고 정부는 들어가는 하살표 봐봐. 뭐가 들어가고 있어? 세금이 들어가고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가계는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게 좋고 기업은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럼 어찌됐든 간에 야, 우리가 돈이 나는 막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돈이 넘쳐난다. 그거 생각해 본 적 있나? 내가 가진 물건 나는 막 더 이상 물건이 필요 없다. 저요. 그래? 이해가 보자. 그러면 보통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은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지금 봐봐라. 사람들의 그 사람은 돈은 내보다 많아. 네. 그런데도 늘 뭔가 부족해. 네. 마치 왜 그럴까? 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 그걸 뭐라고 하고 유식한 말로 바꿔보자. 그렇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끝이 없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자원, 여기 자원은 돈, 물건, 시간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런 건 늘 부족하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배붙입니다. 뭐라고 되노? 자원의 희소성. 뭐라 한다고 민규야? 자원의 희소성. 희소성이다. 인간의 욕구는 뭐 숫자가 무슨 숫자겠노? 이 딱 보니까 자원 속도 작다. 내 욕망은 엄청난데 항상 물건은 작다. 이게 희소성이야. 그러면 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못하잖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봐봐. 기본이 2개 이상이 있을 거 아니야. 선택을 할 때는. 맞나요? 네. 그럼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하나는 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기본 2개 이상은 간다는 이야기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봐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거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 그거를 뭐라고 본다고 돼 있노? 기회비용이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뭐랬노? 아,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다. 돈으로 이야기해보자. 내가 지금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알바 시간당 요즘 10,000원 받고 하고 있어. 내가 오늘 2시간 알바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출근해 있는데 혜든이가 와가지고 야, 공짜 영화표 생겼다.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했어. 알았어. 나 영화 보러 갔어. 자, 나 돈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안 썼는데 공짜표였는데. 썼어요. 그래서 비용은 제로야. 네. 맞지? 근데 내가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를 봤어. 팝콘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 쓴 거야 안 쓴 거야? 돈 안 썼지만 뭐가 생겼노? 2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영화 보는 거 말고 아까 뭐가 있었노?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는 뭐다? 영화를 선택하는 대신에 알바를 포기했지. 네. 이러면 나의 기회비용은 얼마다? 2만 원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공짜 영화를 본 게 아니고 2만 원짜리 영화를 봤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이 꼭 한 가지만 있었을까? 아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2시간 동안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랑 놀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네. 그 포기된 것 중에서 제일 가치가 큰 거를 기회비용으로 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이 지금 있어.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현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 걸 했다고 하면 뭐가 포기된 거야? 주식,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빌려주는 거 다 포기됐지? 네. 그거를 다 더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번에 한 개밖에 못해. 그러면 한 개를 선택했으면 그 포기된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하나를 뭐로 해라고?
기회비용을 하는 거라. 자, 이렇게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식구들은 주말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달라. 근데 우리 식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영화 보는 거야.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외식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화를 봤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가 될까? 외식. 두 번째 거. 첫 번째 걸 선택했으니까 두 번째 게 기회비용이 되는 건 거라. 그래서 아까 합리적인 소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개념에다 이제 뭐를 해야 된다고? 기회비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비용.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이제 합리적 선택을 봅니다. 합리적 선택은 뭐라고 돼 있노?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비용이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그 비용에는 뭐까지 들어가야 된다?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은 거고? 일단 봐봐. 비용과 편익이 같다면 뭐가 좋은 거야? 비용과 편익 중에서 뭐가 큰 걸 선택해야 되지? 편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된다. 그지? 근데 같은 편익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겠노?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요게 지금 현재 경제활동의 문제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가봐. 이거 100% 시험 문제고요. 해마다 나오는데 해마다 틀려갖고 옵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틀리는지를. 한글만 때문에 되는 문제를 매번 틀려옵니다. 나온다 했거든. 시험 치고 뭐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답은 못 적었어요. 네가 이야기하겠지 그렇게 또. 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렇죠? 내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기요. 그렇죠. 그렇게 네가 못 적을 거야. 지금 내가 어디 하고 있느냐? 그 옆으로 가봅니다라고 나는 이야기했지, 동훈아, 그제? 자, 반드시 하면 그 옆에 페이지. 헤드나 그 옆에 페이지가 나온다. 헤드 빡빡 띄울 거다. 아, 해찬을 띄워야지 저반에서 공부를 하겠네. 예. 갑니다. 너무 예래질에 내가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합시다. 왜 다 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갑시다. 경제 문제로 간다. 경제 문제.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경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고. 왜 문제가 생길까? 왜 문제가 생기는데? 다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다 못한 아니 희소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 문제가 봐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보자. 일단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생산물. 얼마나는 수량.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돈이면 뭐를 만들 것인가, 몇 개 만들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만들 때 어떤 방법을 할 건가. 사람을 더 뽑아서 만들 것인가, 기계를 넣어서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는 어디에다 팔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분배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라. 자, 그래서 다시 간다. 경제 문제 세 가지가 뭐라고요? 별표를 치라고 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 봐봐.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봐봐. 이 사람 뭘 하고 있노? 어떤 가구를 몇 개나 생산할까? 어떤 가구를 이게 뭐가 된다고? 무엇을 몇 개나가? 수량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까?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할까? 안 그러면 기계를 사서 할까? 생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또 여기 다 팔아서 수익이 나면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을 얼마를 더 줄까? 분배 문제를 고민하고 있잖아. 이게 경제 문제야. 자, 옆에 다시 또 나옵니다. 경제 문제 세 가지가 표 또 나오지. 옆에 화살표로 이게 그림으로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도표로도 나오는 게 경제 문제 세 가지야. 반드시 나옵니다. 10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 방법 보자. 자, 니 어떻게 뭐를 만들래? 너는 내보고 물어본다고 하면 잘 팔리는 걸 만들겠는데, 다 같이 잘 팔린다면 어떤 걸 만들겠노? 비싼 걸 많이 만들겠네. 안 팔리는 거는 작게 만들겠네. 그제? 네. 그러면 이거를 나는 내가 결정해. 네. 나는 근데 그걸 어디서 보고 결정하겠노? 내 기분에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렇죠. 시장을 보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시장 경제야. 내가 지금 사장이 자기가 결정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해보자. 의자를 만들었는데 의자에 바퀴를 달까 말까 고민해. 바퀴 달린 걸 몇 개 만들까 고민했어. 근데 시장에 내가 시장도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의자는 바퀴를 안 달린 걸 사는 거야. 그럼 나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 바퀴 안 달린 걸 만들어야 잘 팔리겠지. 네.
그거를 정부가 야, 니 밖에 안 달린 거 만들어, 밖에 달린 거 만들어 이렇게 정해주나? 아니요. 내가 어디서 그걸 알았는데? 시장에서. 그럼 시장은 뭐 하는 곳인데?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야.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시장에서 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팔릴지, 얼마에 팔릴지, 몇 개 팔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걸 정부가 해라고 한다고?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노? 잘 팔리는 것만 계속 만들겠지. 그제? 그럼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사고 없는 사람은 못 사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제가 시장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해. 그럼 우리나라 말고 한 개 더 뭐가 있을까? 내가 예를 들 거는 미국도 시장 경제죠. 그 말고 뭔가 우리나라랑 확실하게 다를 것 같은 나라가 나오세요. 그렇죠. 지역이 똑똑하네요. 자,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요. 북한은 우리가 공격할 때 뭐를 들어놓어? 정해준다. 정부가 배급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 이거 뭐냐면 정부가 어떤 물건을 이번 달에 몇 개를 얼마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다 정해줘. 계획을 세워줍니다. 누가?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줘.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계획경제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제를 뭐라 한다고? 시장경제체제. 북한 같은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누가 정한다고? 내 개인이 어디를 보고 결정한다고? 시장을 보고. 그럼 계획경제에서는 이걸 누가 계획을 세운대? 정부가. 자, 그럼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자. 계획경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제거든요. 돈 많이 팔아서 물건 팔아서 돈 남으면 네가 하면 돼. 자, 니 이번 달에 10개 만들어서 팔아다가 다음에 100개를 만들면 니 돈 많이 벌지? 네. 그럼 니 어떻게 할래 다음 달에? 더 많이 만들겠지. 니 돈 많이 벌려면.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합니다. 그럼 정부가 딱 정해줘. 이번 달에 몇 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이 나눌 건데. 그래서 생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시장경제체제는 효율성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는 잘 되는 품목 100개를 팔았지만 야는 잘못 예정해서 안 되는 품목을 5개밖에 못 팔았으면 야는 점점 부자되고 야는 점점 가난해지겠지. 네. 이거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미래 세대에 어떻다든지 생각할까 말까? 안 하지.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 내만 지금 돈 벌면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공익을 침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북한 같은 경제는 공평하게 소득 분배는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생산성은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이런 계획 경제가 공평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시장 경제 체제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담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생산 공급을 합니다. 전매공사가 따로 있다, 이가 KT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뭐 전기세 올랐다고 하더라, 이가 전기, 수도 이런 거는 정부가 하는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계획 경제가 조금 혼합된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봐봐, 혼합 경제 체제. 뭐 이름에서 딱 보니까 혼합은 무슨 뜻이겠노? 섞은 거. 뭐랑 섞었겠노? 시장 경제랑 계획 경제인데 이 중에서 뭐가 비중이 클까?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가만히 놔둬서 그냥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 시장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됐더라면 정부가 개입할 일이 없었어.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어.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때 생각해봐봐. 전부 다 받았을걸요? 모르겠을까? 코로나 지원금하고 재난지원금 집집마다 줬다 이가. 왜 줬어? 전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거잖아. 100% 시장 경제일 때는 경제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정부는 뭘 하면 안 돼. 그제?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한 혼합 경제 체제네. 맞나요? 요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계획 경제가 포함된 혼합 경제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 하면 기본적인 경제인데 요 페이지에서 문제 나올 거는요 26페이지에 용어, 그 다음에 표 있었지? 100%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리고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뜻이 뭔가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이거마저도 안 된다 치면 앞으로 나는 돈을 못 벌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지역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입안에 분배를 해줄 겁니다. 우리나라가 계획 경제라고 치면. 근데 그럴 확률은 없다. 우리나라는 뭐다?
문학경. 그렇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혼합 경제다. 계획 경제는 아주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조금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 문제부터 풀어봅시다.